취재팀은 미국의 한 경찰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낸다는 힐러 씨와 켈리 씨를 만났습니다.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평균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나요? 예, 지가 단지 후회하는 것은요, 이 일을 왜 좀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일을 대부분 사람보다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른 직업에 비해 수입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물었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건설 직종은 경찰이나 교사 수준으로 평균 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본인의 수입으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제 평생 중산층으로 살아왔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정집입니다. Hi. Is this Come on Kevin? in. Yes, this is. Hi. Come on in. Oh, nice house. Thank you. 조금 전 인터뷰에 나왔던 철근공 케빈 씨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적당 크기의 집이죠. Typical middle class. 전형적인 중산층의 집이에요. 자녀 6명 가운데 두 아들 역시 건설 노동자라고 합니다. They learned from him, or both of us.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 일을 배웠고 충분히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2배, 10배 성공한 것 같아요. This is my 34th year as 32년째 700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제 일생에 매우 만족하지요. the way things turned out. 미국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표를 보면 전기공의 주급은 $890, 굴삭기 기사는 $870 등입니다. 다른 직종의 임금과 큰 차이 없이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꾸준히 일감이 있으면 연봉 $100,000, 한국 돈으로 1억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그렇게 벌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면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건설 현장은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 약자 계층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중산층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관공서 건설 현장 입구에 붙어있는 표지판입니다. 이곳은 공공건설 현장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프리베일링 웨이지, 즉 적정 임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목수는 시간당 44.02달러, 철근공 39.85달러, 배관공은 시간당 50.11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정부 노동국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도로나 항만, 관공서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건설 현장은 모두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 즉 적정 임금 제도를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임금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정한 적정한 임금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 쿠모 시공사들은 공사를 따기 위해서 노동자 임금을 깎아 입찰 가격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 임금 제도는 공공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임금은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적정 임금 제도를 어길 경우 그 건설사는 3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취재팀이 건설 현장을 찾았을 때 때마침 시청 직원이 임금 지급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건설업자들에게 매주 받는 공인된 임금 지불 명부입니다. 여기 노동자들의 이름과 하는 일, 며칠 일했는지 임금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임금이 맞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품셈 제도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지만 미국의 적정 임금 제도는 꼭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임금 시스템이나 구조가 미국은 노동자 중심으로 이 구조가 짜져 있고 한국은 기업가 중심으로 이 제도나 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임금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거죠. 미국의 적정 임금 제도가 제정된 것은 1931년. 당시 이 제도가 만들어진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인근에 있는 퇴역군인 전용 병원입니다. 미국 적정임금 제도의 시작은 1927년 이 병원을 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욕주의 많은 건설사들이 이 병원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남부 엘라바마주의 조그만 건설사가 선정됐습니다. 엘라바마주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뉴욕주 노동자들 임금의 절반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건설사들이 싼 임금의 외지 노동자들을 쓰기 시작했고 뉴욕주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도 깎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 건물을 짓는데 뉴욕주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맨하탄 지역에서 건설 직종 실업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공적 자금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되는데도 정작 뉴욕 노동자들은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 결국은 적정임금이란 제도를 만들게 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7명의 조사단이 미국의 적정 임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와 건설업계 등을 방문합니다. 청와대 서민정책보좌관과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리들입니다.
한국 대표를 만났을 때 특정 임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임금 조사를 하고 책정하는지 건설사들이 이 제도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방법, 그렇고 이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마저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던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적용해야 할지는 한국 정부가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적정임금 보장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총리실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농무비 전용 통장으로.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정임금 제도에 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표준품셈에서 5% 이상 깎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품셈에 여기 보도자료는 5% 이내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5% 예시입니다. 그건 예시. 예시라는 얘기인가요? 예시죠.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걸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5%라든가 뭐 그런 걸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거지. 예. 그것이 지금 규정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논의 과정에서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 자체로가 예. 그래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의견들 가운데는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대우하자. 그런 사회 분위기를,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는 그런 사회, 임금 구조 또는 그것이 복지 제도 시스템인데 그런 걸 지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격차, 양극화 또는 뭐 동반성장, 상생협력 이런 것들이 구호로만 외쳐질 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